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계란유골입니다. 계란유골, 달깨, 알란, 이슬유, 뼈, 골. 계란이 골아있다는 말로 속뜻은 일이 공교롭게 틀어지거나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출전은 송남잡지인데 조선 세종대왕 때 영의정을 지낸 황희의 집은 장마철에는 비가 샜으며 집뿐 아니라 황희는 관복도 한 벌로 빨아 입을 정도로 어질고 검소한 생활을 했답니다. 이에 따라 세종대왕은 그를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묘안을 얻는데 내일 아침 일찍 숭례문을 열었을 때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문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다 사서 황정승에게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뜻밖에도 새벽부터 몰아친 폭풍우가 종일토록 멈추지 않아 문을 드나드는 장사치가 한 명도 없었는데 어두워져 문을 닫으려 할 때 한 시골 영감이 달걀 꾸러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왕은 약속대로 이 달걀을 사서 황희에게 주었는데 황희가 달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삶아 먹으려고 하자 달걀이 모두 골아서 한 알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는 야사에서 기반한 것이고 정사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이 그런 방식으로 도왔다는 말이 없고 실제 황희는 청렴하지 않아 황희에 대한 민중인식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서과정의 태평한화 골계전에도 계란개골이라 하여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강일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 고려왕이 그를 도와주고자 해서 어느 날 하룻밤 동안 도성의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을 모두 그에게 주도록 명령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비가 내려 사대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재물이 없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이 계란 몇 꾸러미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받은 강일용이 집에 돌아와 삶아 먹으려니까 이것마저 골았다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 복이 없는 자를 강일용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전서라도 전해오는데 황희는 살림이 곤궁하나 재주가 무궁무진해 하루는 부인이 그렇게 재주가 많은 양반이 왜 굶고 사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원이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며 부적을 써서 사방으로 던지자 오곡이 들어와 마당에 쌓이자 부인이 좋아서 곡간으로 퍼들였는데 황희는 다시 부적을 써서 곡식을 날려보냈답니다. 부인이 속이 상해 원망하자 황희는 다시 부적을 써서 계란 10개가 들어오게 했는데 부인이 다시 없어지기 전에 얼른 먹으려고 삶아 껍질을 까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속은 이미 병아리가 되려다가 죽은 것으로 모두 새까맣게 되어 있었는데 하필 삶으려 할 때 병아리가 될 준비를 하다 부인이 삶으면서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황희는 이를 보고 아내를 딱하게 여기며 그것 봐요. 당신이나 나나 어차피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계란에도 유골이라오라고 했고 부인은 망연자실한 채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속담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이 불고 소금 장사하면 비가 온다. 복 없는 가신의 복록방에 가 누워도 고자 곁에 가 눕는다. 복 없는 봉사 괴문을 배워놓으면 감기 앓는 놈도 없다. 복 없는 정승은 계란에도 뼈가 있다. 엎어져도 코가 깨지고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운수가 사나우면 짖던 개도 안 짖는다. 재수 없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재수 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도 쏘다니면 막대기에 맞는다라는 뜻인 이누모 아루케바 보우니아 타루란 말이 있습니다. 계란이 골았다는 뜻으로 여기서 골타의 음을 그대로 따서 골자를 쓴 것인데 이것 때문에 계란에도 뼈가 있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중학교 선생들은 이것을 진짜로 계란에도 뼈가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뼈가 있는 계란인 곤계란은 예로부터 식재료와 약재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는 골을 골았다가 아니라 뼈 골자로 해석하고 있는데 뼈가 있을 리 없는 계란에 뼈가 있어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운이 없는 사람을 주위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다른 이유로 잘 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는데 골맞다는 것이나 모두 먹을 수 없게 된 계란이란 뜻은 동일하다고 하네요. 계란이 골았다는 것보다는 계란에도 뼈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운이 없는 사람은 하다못해 계란을 얻어도 뼈가 들어있어 먹을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답니다.
한편 2000년 조선족 작가 최정연의 울고 웃는 인생길에 수록된 단편 소설의 제목이 계란유골인데 자신의 소설 아이디어를 도난당한 박복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소설의 현재에서 박복은 아들의 결혼식 자금이 없어 결혼식을 주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한 며느리에게 면목 없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구상해 오던 소설 앵두장수를 탈고하면 다소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소설을 집필해 5만 자에 가까운 중편소설을 탈고했습니다. 소설을 완성한 박복은 잡지사에 갖고 가서 편집자에게 게재를 의뢰했는데 편집자는 처음에는 흥미롭게 작품을 보더니 점차 건성건성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복은 참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읽기를 마친 편집자는 일주일 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단편 소설이 투고되었고 잡지사는 그 작품을 게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복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미 도난당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새로운 소설로 탈바꿈되었다는 사실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박복을 한탄하면서 자신을 배신한 자에 대해 큰 실망을 나타내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고 자신만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는 사실에 소설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는 예감만 안게 됩니다. 계란유골은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아이디어 절취와 작품 표절의 문제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포착한 소설입니다.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 상황을 박복한 자의 하루에 기대어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희극적으로 느껴지지만 제법 큰 무게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계란유골이었습니다.